블랙라벨 몇 번의 질문인가요? 82쪽? 82쪽? 42번? 오케이. 블랙라벨이에요. 82쪽 42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2n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내가 요 놈을 뭐라고 두면 fx라고 두면 y꼴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생겼을 거고 그래서 얘가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x축하고 이런 식으로 만날 건데 그 만나는 놈 중에 적어도 하나가 어디에 있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는 거고 되니? 아니면 세 번째 둘 다 있어도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1 있고 이쪽에 1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또는 2번 같은 경우 또는 3번 같은 경우 세 개를 다 해서 우리 그 범위를 합쳐도 되고요. 되니?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래도 돼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근을 갖지 않거나 근데 이것도 근을 갖는데 그 근이 요 사이에 이렇게 1번, 2번, 3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예 근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 이제 근을 갖지 않는 경우까지 다 하려면 이게 어차피 그놈이나 경우의 수는 비슷할 테니까 미안해요. 나 저기 지우개 좀 금방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얘를 직접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범위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실수에서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범위를 빼서 나머지는 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구할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일단 이 경우에는 지금 경우 수가 세 가지잖아. 두 근 중에 작은 근이 여기 있는 경우 2번은 두 근 중에 큰 근이 요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다 이 범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근이 없거나 실근이 없거나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나 아니면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요 범위에 없거나 어차피 얘도 실근이 없는 경우까지 생각하려면 경우 수가 세 가지고 얘도 경우 수가 세 가지니까 이 중에서 계산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 되니? 근데 이거는 계산이 이쪽인 걸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1번부터 1번 경우 얘는 두 근을 갖는데 그 두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 조건은 따질 수가 없으니까 왜? 축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으면 축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이 여기 있으면 축 1보다 클 수도 있고 얘는 축 조건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경계 조건만 따지면 되는데 f-1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f-1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작으면
되니? 얘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거든. 왜?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요걸 따지지 말고 요것만 따지면 돼요. 따라서 요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 거냐? f 마이너스 1은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m 플러스 1 플러스 2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3m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m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f1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f1은 1 마이너스에 m 마이너스 1 플러스 2m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2m 빼기 m은 m 이 1 빼기 1은 0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 요 범위는 n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게 저 첫 번째 노란색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근 중에 작은 근이 여기에 있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왜?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n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얘는 n 값이 뭐보다 크다야? 0보다 크다지? 근데 얘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근이,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야. 그렇다면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도 이건 축도 따져야겠죠. 이번에는 축이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1과 대칭축이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f-1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크다. 이 조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부터 보면 판별식은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우리 뭐가 돼? 4, 2, 8n 이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아니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n 값이 뭐보다는 작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01이니까 8보다 작고 n 값이 이거보다 작다. 아이씨. 그리고식을 써서 n 값이 우리 3 마이너스 루트 8 2루트 2 작다 또는 n 값이 3 플러스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나 틀린 거 없지? 그 다음에 대칭축은 2분의 n 플러스 1이 대칭축일 건데 걔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돼요. 그럼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여기는 4 이렇게 될 테니까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n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1은 어디 뭐였어? 제였잖아요. 얘가 2 플러스 그러니까 f-0보다 크다는 n값이 이게 0보다 크다는 n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였고 다음 f1이 0보다 크다는 쟤랑 반대니까 n값이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n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3-2루t는 0보다 큰 거니까 여기 3-2루t보다 작다. 여기는 3 플러스 2루트2보다 크다. 그 다음에 n값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여기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서 요 사이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n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n값은 0보다 크다. 여기 0이 있어서 이거보다 크다. 그럼 얘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겠어요?
여기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0보다 n값이 크고 뭐보다는 작다. 3-2루t보다는 작다. 얘가 마지막 범위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저런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n이 0일 때 n값이 0일 때 지금 얘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n값이 0일 때 그건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래서 n값이 0일 때 왜냐면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n값이 0일 때를 살펴보면 제가 x제곱 플러스 x는 0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x 이퀄 0과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에 범위에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거구나.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 등호가 다 빠져서 그런 거거든. 선생님이 저거를 못 봤네. 저거를 잘 못 봤네. 여기 등호가 다 들어가야 맞는 거야. 경계 조건에서는.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맞는데 여기 경계 조건이 축도 이것도 맞고 여기도 여기에만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여기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맞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겠네요. 이거 이제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겠지. 서로 다른 꼭 두 실근이 아니라 두 근 중에 한 근만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고 그 중근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겠네. 엉망진창이네. 다 틀렸네.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우리 이 범위를 모두 다 합쳐주면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m이 크거나 같고 3-2루t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이때 2분의 9p 이게 p고 이게 q가 되는 거니까 이때 2분의 9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9 플러스 q는 3-2루t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역분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루t 요것만 남는 거겠지? 답은 1번이 되겠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되게 복잡하긴 하죠.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를 또 막 근해 공식에 넣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케이스를 따져갖고 이렇게 범위를 경우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다음 또 질문? 83번에 몇 번? 6번? 자, 두 부등식. 어렵지 않겠네요. 왜? 인수분해가 되네. 자, 그래서 두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고 그 개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n을 묶어주면 1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다. 그래서 x n 1 마이너스 n 그럼 여기는 nx 여기는 x 마이너스 nx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면 앞에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n 곱하기 x-1-n이 0보다 크다고. n하고 1-n 중에 어느 놈이 더 크겠어? n이 크고 1-n이 작겠지? n이 자연수라면 당연히. 따라서 x는
1-n보다 작다 또는 x는 n보다 크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걸 거고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오케이. 다음 이놈도 x제곱 마이너스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n제곱으로 묶어주면 1-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x n제곱 1-n 그럼 얘가 n제곱 x 여기는 x 마이너스 n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x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얘도 인수분 해주면 x 빼기 n제곱 여기는 x 빼기의 1-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얘도 n제곱하고 1-n 중에 당연히 n제곱이 더 크겠지. 혹시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알아요? n제곱하고 1-n 크게 비교하는 방법도 이런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좌표평면상에 얘가 n축, 얘가 y축이라고 해보면 n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고 y꼴 n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고 1-n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게 y꼴 1-n이거든.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과 1-n은 무조건 뭐가 큰 거야? n제곱이 큰 거지.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n제곱하고 1-n 크기 비교하라고 하면 나중에 딴 놈들도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어쨌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1-n보다 x가 크거나 같고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제 이걸 갖고 수익선 상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쟤는 여기 1-n보다 작다 또는 n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n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려면 n제곱이 n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n제곱이 n보다 커야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할 거고 따라서 n제곱이 n보다 큰 거니까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거든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n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얘는 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자연수 아니 정수 x의 개수가 30 이하가 되어야 된대. 그러면 n부터 n제곱까지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x 이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점점점에서 n제곱까지가 될 거거든. n제곱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 범위에 있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건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 n제곱 마이너스 n개가 되는 거겠지. 여기에 속하는 우리 자연수 아니 정수 x의 개수는 n제곱이 정수니까 n제곱에서 우리 n을 뺀 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면 이것에서 이거를 뺀 게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3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30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따라서 넘겨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n-6 곱하기 n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5 n6 이렇게 될 거니까 n값은 2, 3, 4, 5, 6 n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1이면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n값의 개수는 몇 개가 돼? 5개가 되는 거겠죠. 볼까요? 128번. 몇 번이었지? 6번? 5개 맞네요. 2, 3, 4, 5, 5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비교적 쉬운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서울 강남 지역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요거 인수분해 안 되게 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좀 사악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n제곱하고 그러니까 n-1-n n제곱 이것도 크기가 얘네들 사이의 크기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주는 문제라서 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요놈이 우리 n값에 따라서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경우의 문제라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난이도 조절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고요. 다음 또 질문? 7번. 자,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y/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빼기 3의 두 교점의 좌표가 1,7이다. 이때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a, 모든 정수 x의 값을 합을 b라고 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풀이 좀 직관적인 풀인데 그건 뭐냐면 fx랑 우리 뭐가 만나는 거? 2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1과 7이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거든. 어차피 이 방정식은 fx 빼기 2x 더하기 3은 0.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 방정식이 1과 7이라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따라서 난 이거를 모든 a값 쪽, 거기 a 있으니까 얘는 최고 차이 개수를 k라고 두고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7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만나는 점의 좌표가 1과 7이라는 조건, 1과 7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단 여기서 k 값은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fx 플러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fx 플러스 1이 뭐보다는 크거 낫다? 2x 빼기 1보다 크거 낫다? 이거를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fx 플러스 1이라는 건 얘를 반대로 넘겨서 이제 일단 여기서 fx를 k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7 플러스 2x 빼기 3이라고 만들어 놓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럼 k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x 여기도 x 플러스 1 빼기 7이니까 x 빼기 6 그의 뭐보다 아니 그거에다가 플러스 2x 빼기 3이 2x 빼기 1보다 크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아니죠. 미친.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2배의 x자리에 x 플러스 1 빼기 3이 2x 빼기 1보다 크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요놈이 2x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요놈이 통째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거든. 얘가 왜 사라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등식은 kx 곱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커 낫다고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0보다 작고 나왔다 또는 x가 6보다 커 나왔다 요 부등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f2-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작고 나왔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작고 나왔다 얘도 똑같이 x자리에 2 빼기 x를 대입해서 넣어보면 k 곱하기 2 빼기 x 빼기 1 여기서 2 빼기 x 빼기 7 플러스 2 곱하기 2 빼기 x 빼기 3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x 빼기 2 빼기 1은 1이니까 1 빼기 x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나 뽑아주면 k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라프 하나 뽑아주면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4 빼기 3이니까 1 여기 마이너스 2x니까 얘랑 얘랑은 통째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거든. 되니? 통째로 사라지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자 그래서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따라서 어차피 k 값이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5 x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도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우리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6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b라고 한대. 그럼 b는 0부터 마이너스 5까지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겠지.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15를 하면 답은 21.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맞죠?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 계산을 보면 이게 몇 번이었죠? 7번이었나?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답은 21. 이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뭐냐? 얘거든요. 두 번째 풀이는 저 식이 아예 작정하고 주어진 식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fx가 요게 이렇게 해서 얘가 fx고 여기가 2x 더하기 3이라고 해봐요. 되니? 그러면 요 첫 번째 부등식 요놈 있잖니? 요놈 뭐냐면 이 그래프를 통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되니? x 자리에 x 플러스 1 들어간 거잖아.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그대로 요놈이란 이유니까 fx랑 2x 빼기 3이 똑같다. fx 플러스 1과 2x 빼기 1이 똑같다. 이게 똑같은 식이라는 거거든. 요놈이 서로 평행 이동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수 2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fx 플러스 1은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놈이야. 그럼 여기는 2x 빼기 1도 2x 빼기 3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놈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얘가 평행이동이 됐으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원래 해가 1과 7이었잖아. 원래 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었는데 요놈이 fx 플러스 1로 바뀌고 요놈이 2x 빼기 1이었지. 2x 빼기 3이었는데 여기가 2x 빼기 3에서 2x 빼기 1로 바뀌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요 점이 1에서 뭘로 바뀌는 거고 0으로 바뀌는 거고 요 점이 7에서 6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fx가 위에 있는 놈이라고 했잖아. fx가 이게 위에 있는 놈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어차피 교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굳이 이런 식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요놈이거든요. 어려운 거는 요놈인 건데 우리 요놈도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를 좀 배웠으면 얘 같은 경우는 fx를 먼저 y축 대칭이동을 하는 거예요. fx를 y축 대칭이동을 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2잖아. 되니?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빼기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 얘를 y축 대칭 이동을 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놈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도 똑같이 2x 빼기 3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놈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쟤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y축 대칭 이동이니까 원래 여기가 1과 7이었잖아. 그럼 y축이 이 옆에 있어서 얘를 이렇게 뒤집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당긴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당기고 제가 뒤집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1이었으면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걔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끌고 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7이었잖아? 그럼 걔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걔를 왼쪽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끌고 왔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거든.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fx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요 볼록한 요 이차함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럼 얘보다 아래에 있는 놈이니까 결국에 얘는 부동식 해가 마이너스 5 x1 얘도 식을 안 만들어도 얘가 평행 이동된 평행 대칭 이동되고 평행 이동된 관계라는 그 관계라는 걸 알면 이런 식을 만들지 않고도 요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 식, 요 식, 요 식이 다 똑같은 식이야. 이게 눈에 보이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식 만들어서 푸는 것도 그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됐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다. 이 뒤에 어차피 요 해를 구한 거 뒤에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식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부동식 문제는 다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치수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면 그 부동식 문제를 좀 더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편하게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질문 없으면 저 고쟁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604번) 604번은 그 절대값 기호가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앞으로 되게 많이 볼 놈이라 일단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값 기호가 나와서 어려워 보일 때는 항상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다. 이게 항상 원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수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절대값 fx 더하기 fx 나누기 2라는 놈이 a 곱하기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런 부동식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와 우리 요놈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가 몇 개나 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해요. 되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자, y 이꼴 절대값 fx 더하기 fx 나누기 2는 우리 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그대로 fx가 되는 놈이 되는 거거든. 왜? f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f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fx 더하기 fx는 0이니까 그때는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fx는 그대로 fx가 되는 거잖아. 그럼 fx 더하기 fx 나누기 2니까 그때는 요 fx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fx 그래프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인수분을 해보면 x-4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0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지,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나는 거지. 왜 0이래? 미쳤나? 여기 4에서 만나는 놈인 건데 우리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y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그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fx,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 0이 된다?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게 뭐의 그래프냐면 y 꼴 절대값 fx 더하기 fx 나누기 2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 a 곱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2 그럼 걔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8개가 되려면 a 값은 당연히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어야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양수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따라서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그러니?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래요? 8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세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하면 딱 8개가 되는 거니까 요 만나는 점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얘가 5보다 그러니까 5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5보다 작고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지. 아니지. 미안해.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지만 요 범위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5까지 되는 거야. 다시 8개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요 만나는 점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값을 알파라고 하면 요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 알파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겠죠. 됐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 5를 집어넣었을 땐 뭐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크면 되는 거지. 6을 집어넣었을 때는 노란색이 더 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알파가 존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5를 대입하면 저기다 5를 대입하면 F5보다 뭐가 더 커야 되는 거고 그때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5를 대입하면 7A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6을 대입했을 때는 노란색이 더 커야 되니까 F6은 뭐보다는 커? 8A보다는 크다? 이게 만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5는 저기다 5를 집어넣으면 5 빼기 4는 1, 5 더하기 1은 7이니까 얘가 7 그래서 A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F6도 6 빼기 4는 2, 6 더하기 2는 8 그럼 얘가 16 따라서 A 값은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겠지? 맞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네. 됐어?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저 노란색 그래프만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또 질문. 613번.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3x-k 제곱 더하기 3k 그 다음에 3x-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가 아닌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k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x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놈의 해인데 어차피 이놈의 해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우리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보다 x가 크거나 같고 여기 3분의 2k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분의 2k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여기는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얘기야. 됐지? 이때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이고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실수인 거니까 됐죠?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저 k 값을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k 값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지를 좀 보려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두 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K축이 있고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는 3분의 1을 뽑아주고 0과 3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얘가 y 이꼴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그래서 얘가 0이고 여기가 3인 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K는 이렇게 지나가는 0,0을 지나가고 y 이꼴 3분의 2K 얘를 K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클 거냐 얘가 클 거냐에 관한 문제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거거든요. 되니? 그래서 우리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3분의 2K랑 똑같아지는 K 값이 먼저 뭔지를 찾아볼까요? 그러면 3 약분되고 얘가 넘어오면 K제곱 마이너스 5K가 0이 될 거니까 K가 0이거나 또는 K가 0보다 클 때, 아니 5보다 클 때가, 그러니까 K가 5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근데 K가 뭐 양수네 뭐 이런 말은 없죠. 그냥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K가 0보다 작거나 맞죠?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뭐보다 클 때야? 5보다 클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됐니? 3분의 K제곱 더하기 3K가 더 큰 거니까 그때는 요 K 값의 범위가 3분의 2KX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해가 되는 거겠고 이때 베타 빼기 알파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럼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하면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5K가 될 거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됐지? 얘가 자연수가 되는 K의 값은 뭐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겠고 근데 이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됐니? 그래서 나 조건을 보면 우리 X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돼야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우리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무조건 뭐가 되어야 돼? 2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걔가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의 값이 2가 되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알파 베타는 뭐가 아니라고 했고 정수가 아니라고 했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어딘가 n값 정수가 있으면 즉 알파가 n과 n-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 사이에 n하고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n 플러스 2 여기에 n-1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알파 베타는 정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요 범위에 두 개의 정수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고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라고 했고 이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자연수가 된다고 했거든. 되니? 그러면 이 범위에 정수 두 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알파가 n이고 베타가 n 플러스 1이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알파도 정수가 아니고 베타도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베타와 알파 사이의 간격은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1이 될 수는 없어요. 1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정수가 두 개가 있으면서 요런가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자연수 값이 되려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이 3이 되잖아.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무조건 몇 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따라서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되면 된다는 거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가 3 곱하기에서 6이 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6 곱하기 k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k 값은 6이 되거나 또는 k 값은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k가 6이 돼도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k 꼴 6은 버려야 되거든. 왜 버려야 되냐면 k에다 6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정수가 되죠. 거기 두 정수가 아닌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랬는데 k에다 6을 집어넣으면 얘는 정수가 되는 거래. 그래서 얘는 버리는 거야. 이쪽도 정수도 되네요. 6, 6에 36, 마이너스 6, 3, 18. 그럼 18 나누기 3이니까 6. 다 정수가 되네. 그럼 6은 버리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경우인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는 k 값이 0과 5 사이에 있을 때야. 자, 두 번째는 k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그럼 요 사이야. 그럼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니까 그때는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작은 거 보다는 크고, 그래서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보다는 x가 크고 얘가 3분의 2k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2가 돼야 되는 거겠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2k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가 6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k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는 거라서 k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k 값은 3이 되는데 이때도 정수 안 되는 거 3은 안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3은 안 되고, 왜? 3이 들어가면 얘가 정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k 꼴 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되는 k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으니까 모든 k 값의 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네. 답은 마이너스 2.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